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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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에도 제가 왔는데 6시에도 또 왔습니다. 오늘 6시 라이브는요. 동물 건강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담 우리동물병원의 윤병국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또 모셨는데요. 네네네. 잘 지내셨을까요? 네, 저도 뭐 재밌게 지냈습니다. 네. 사실 원장님과는 연락을 그래도 막 이것저것 제가 자주 물어보느라 연락을 자주 하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암컷 강아지의 생식기 질환에 네네.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 그 전에 또 미니 강의를 또 준비해 네네.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원 Q&A는 강아지도 유방암이 있다고요? 라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네네네. 이거는 또 무시무시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간단하게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람은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제 또 실제로 질병도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각 증상도 좀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이제 유방암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두 부류로 나누세요. 얘 유방암입니다. 그러면은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두 정말요? 번째는 네.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신 너무 분, 생소하니까. 네, 되게 생소한 단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제 유방암을 딱 느끼는 이제 보호자가 유방암이 의심이 돼가지고 아니면 유방 쪽 질환이 의심돼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슴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보호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급하게 막 오셔가지고 배 쪽에 돌이 만져진다고. 네, 그래서 배에도 결석이 이제 배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바깥까지 나온 것 같다. 네, 그래서 급하게 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딱 뭐 보고 세포 검사를 해보니까 유선 종양, 유방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만졌을 때 아파하지 않거든요. 아파하지도 않고 애들이 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이 부위에서 뭐 빨갛게 올라온다든지 진물이 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사람은 여기에 뭐가 뭐 만져지면은 벌컥 겁이 나잖아요. 그럼요. 당장 병원에 갔을 텐데 강아지들은 그런 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유방암에 대해서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보호자분들은 그냥 사이즈가 작으면은 별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그냥 뭔가 피부에 뭐가 낫겠거니. 네네네. 그렇게 피부 질환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안 믿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무슨 유방암이냐고. 말도 안 돼. 왜 무방암이냐고. 그래서 잘 놀고 잘 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좀 작을 때 떼셔야 된다. 조기에 떼셔야 된다 얘기를 하셔도 그게 이제 10년, 뭐 15년 가까이 키우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그럼 이제 되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강아지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져지는 크기도 그 좀 기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다르죠. 어때요? 네. 어쨌든 이제 강아지는 지난번에 강아지 유선이 몇 개라고 제가 그랬죠? 10개인가? 맞아요. 맞아요. 10개예요. 강아지 유선이 10개, 뭐 9개에서 11개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만큼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모든 유선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덩어리를 이제 유선 종양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악성도가 높은 걸 유방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애들은 이 전신에 다 생기고 어떤 애들은 작은 곳에 한 곳에도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조직 검사했을 때 악성이 나왔을 때 유방암을 진단을 합니다. 사람 유방암이랑 조금 어떤 개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선의 종양, 악성 세포가 많은 걸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딱 만져지면은 호두알 같이 만져져요. 조금 딱딱한가요? 네, 딱딱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더 많이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캐치를 많이 하세요. 저희야 뭐 가끔 두세 달에 한 번 보거나 하는데 맨날 이렇게 만지고 이쁘다고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쓰다보다 하니까 좁쌀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하고 달달하게 쫙 만져지기도 하고. 그게 크기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나요? 네네네. 연달아서 쭉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 구슬같이 쭉 생기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정말 몸무게가 한 3kg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테니스공 같이 커진 애들도 있고 덜렁덜렁 달고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왜냐면 병원을 안 가보셨거나 그냥 뭐 피부에 생기는 나이 들었으니까 생기는 뭐 그런 거겠지. 네. 그런데 이제 안 아파하고 잘 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몸에 뭐가 만져지면 그게 작든 크든 병원에 오셔야 되고 등 쪽보다 배 쪽에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게 훨씬 위험한 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에 있다는 사실조차 저도 몰랐고 네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유방암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강아지들은 유선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좀 더 위험할 수 네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정말 강아지도 사실 이게 잘 쉽게 연관이 그죠. 되지는 않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면 더 생소하니까. 실제 강아지 사망의 1번이 뭔지 아세요? 암인가요, 혹시? 암이에요. 사람하고 진짜요? 똑같아요. 네네. 강아지 사망하는 거에 1번은 암이에요. 2번이 심장병이고 어머. 3번이 콩팥 질환. 근데 암도 그렇게 많아요, 선생님? 네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유방암이에요. 암 중에서도 네, 1위가 유방암이에요? 유선 종양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왜 그러냐면 몸에 뭐가 생겼을 때 특히 유선 종양은 악성도가 높거든요. 네, 한 50% 정도가 악성이라 그래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이 생기는 거고 이게 악성이 아니더라도 양성 덩어리더라도 맨날 배에 닿고 이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막 염증도 잘 생기고 되게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려요. 통증도 좀 있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이는 뭔가 탁구공 사이즈, 네. 배에 딱딱한 게 만져진다, 안 만져진 뭐 이렇게 콩알 같은 게 만져지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게. 일단은 병원에 가서 문의를 네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네네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거 좀 나이에 따라서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중성화 여부입니다. 네. 여기서 또 관련이 있군요. 네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성화를 첫 생리 전에 한 애들은 확률이 거의 낮아요. 네, 90% 이상 안 생기는데, 네. 생리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15% 정도의 유방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이제 15%면 네네. 생각보다 너무 네, 높은데요? 높죠.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리, 세 번째 생리 하면서 그 유선 종양에 대한 어떤 발생 확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거 잘 만져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한 가지 미니 강연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암컷 강아지의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많은데 조금 요약을 해주시고 네.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여자 생식기 질환의 어떤 이런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성화를 네. 해야 된다. 네. 예, 근데 물론 지난 말씀드린 것 같이 중성화를 해야 되는 조건은, 아기를 안 낳을 거면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왜냐면 명확하게 딱 정의를 네네, 해주셨어요. 아기를 낳을 거면 중성화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아기를 만약에 낳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중성화를 하는 게 좋고, 그러면은 중성화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중성화에 대한 나이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늦어도 하는 게 좋다. 낫다. 네네. 물론 내과 질환이 없다는 전제 하에. 네, 그래서 내과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심장 질환, 심장. 네, 콩팥 질환, 네. 이런 어떤 마취의 위험 부담이 없는 질병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이제 네. 수술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15살, 16살도 정말 많이 오십니다. 중성화 수술하러. 왜냐면은 그런 어떤 사실을 10살 넘어가지고 알다가 이제 고민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왔던 아이인데, 나이가 5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40대. 네. 이제 막 진입이죠. 네네. 근데 아기를 이제 낳은 거예요. 5살에 네,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을 했는데 출산할 때 이제 보호자분들의 이제 옵션이라고 하죠. 보호자분들이 아기 낳는 김에 제왕절개하고 중성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왕절개도 중요하고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제왕절개를 할 때 중성화를 하면은 개복을 한 번만 하고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이 중성화 수술은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편이라고 네네. 다시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달짜님, 랭커님, 딸기팔공님, 마리님 많은 분들 들어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까 위에도 질문이 하나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요. 그 유선과 관련해서 강아지 유선 10개, 그럼 네. 10마리까지 수유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근데 이제 강아지가 이제 10마리까지 낳는 애들은 흔치 않죠. 흔치 않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소형견들은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낳고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말티스 푸들, 요크셔 사이즈 아이들은. 근데 레트리버 아이들은 뭐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대형견들은 정말 10마리 가까이 나요. 아, 이게 좀 크기에 따라서도 다른가 봐요. 네네, 오, 아기가 신기하네요. 많으면은 그만큼 많이 낳고,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애를 다 젖을 줘야 되기 너무 때문에. 그래서 대형견이 제왕절개로 오면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페이닥터 할 때는 네. 별명이 산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형견이 왔을 원장님 경우. 있으면 무조건 터진다. 네네. 그래가지고 골든 리트리버가 한 마리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기가 거의 한 10마리 가까이 아기를 웬일이야, 낳는데, 상상도 못해. 네, 아기를 계속 꺼내는 거죠. 계속 꺼내도 계속 나오는. 어. 네, 그래서 배가 나중에 이제 헐쭉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아기들이 엄마한테 젖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어. 어쨌든 10마리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돌려가면서 뭐 1시간 정도는 분유를 주고, 하면서. 네네. 네. 그리고 잘 먹는 애는 좀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젖을 먹이게 돼요. 원장님 다음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한 얘기는 정말 재밌죠. 사람 출산이 재밌잖아요. 많이 좀 보시나요? 요즘은 아기를 별로 많이 안 낳아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제왕절개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임신을 하면은 제왕절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처럼 자연분만을 잘 못해요, 애들이. 신기해요. 이것도 네. 뭐 선택 그런 가이드라인이 애들의 있나요? 어떤 운동 능력도 좀 떨어지고, 네. 산책도 주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네. 또 이렇게 1~2살 때 낳는 것보다 한 5~6살 때 낳는 경우도 늘어나니까, 조금 노령화되면서. 네, 애들의 분만 능력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사람처럼 날짜를 받습니다. 웬일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은 네. 그 아기 날 건데, 네. 날짜를 좀 받아달라고. 웬일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드리는 날짜는 아기의 출산 예정일이죠. 네, 이제 사람처럼 어떤 날짜가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낳게 딱, 왜냐면 얘네들은 하루라도 더 엄마 뱃속에 있어 나오는 게 좋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막판에 확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2~3일 일찍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먹고 나오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날짜도 저희가 드리고, 저희도 재밌어요, 그런 거. 웬일이야. 네. 근데 너무 어쨌든 새 생명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고 그럼요. 되게 축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저희 병원 입장에서도 되게 어떤 그 기대가 되면서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웬일이야. 네. 제왕절개로 또 많이 한다.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중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암수라고 하는데, 딸, 아들 어떡해. 네, 아들 그거 몇 태어난 딸. 거야 알잖아요. 네, 아들 몇 딸, 뭐 딸2 아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근데 그 성별은 미리 초음파로 알 수는 없나요? 네, 초음파로 알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애들한테 이렇게 성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엄마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기는 낳았을 때 저희도 사람처럼 암수 확인하고, 웬일이야. 그 다음에 애들이 선천적 질환이 있는지, 외관상 확인하고, 건강한지. 네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마취 깬 다음에 이제 인계를 해드리고. 너무 귀엽네요. 네. 어쨌든 뭐 왕자, 공주 이런 것도 다 네, 확인하고. 그럼요.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멀보냥님이 요즘은 진짜 잘 안 낳죠. 사실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그 교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배 자체를 안 하니까. 네네. 교배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분만도 당연히 없고. 네, 옛날에 교배가 많을 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막 저희도 지금 있는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한창 할 때 선생님들하고는 좀 교배에 대한 어떤 개념도 많이 달라진 거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네네. 오, 신기하네. 이게 사람만 출산율이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혜니님께서도 오늘 라이브 너무 좋다고. 멀보냥님께서 옛날에는 병원에서 싹도 찾아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대기실에서 주선해주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어떤 보호자분이 딱 이렇게 있는데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머머.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여자 강아지인데 남자 강아지가 말티스 있어. 되게 너무 귀여운데요. 얘랑 나중에 애기를 그렇게 해서 서로 교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서로 좋은 거니까. 그쵸. 네, 왜냐면 어차피 교배를 하려면은 남의 정자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종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아이들이 계속 교배를 하는 것보다는 또 서로 다 소통하는 사이에서 교배를 하면 사돈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같은 병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근데 동물병원 자주 가는데요.
너무 귀여운 애기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미용 어디서 하셨냐고 이런 거 네네.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좀 병원에 싹을 찾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얘네들도 재밌네요.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웬일이야? 네. 아기들도요? 네. 어머. 애들끼리도 이렇게 네네네. 몰리는 애들한테 좀 몰립니다. 좀 인기남, 인기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호감도가 있는 외형이 있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웬일이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마리 쫙 풀어놨을 때 이게 네. 모이니까. 좀 인기 있는 네네. 그런 아이들이 있다. 네네. 강아지 사이에서도 그런 게 네. 있다고 네네네. 합니다. 세상에. 네. 이런 분만 얘기는 정말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거 다음 달에 다루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선생님. 네, 분만 이야기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좀 몇 개 들어가서 받아보고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키우는 동물이 있을까요? 저는 말티스를 2마리 키웠는데 다 아쉽게 똑같이 심장병으로 안 좋게 됐어요. 우리 가장 흔하게 있는 판막 질환이죠. 판막 질환 때문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판막 질환이 있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올라가나요? 이제 판막 질환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라가는 건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람은 판막 질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는 판막 질환이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판막 질환 때문에 2차적인 폐렴이 많이 생겨요. 폐에 물이 찬다든지. 네네네. 그래서 심장이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어떤 2차적인 질병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제 수술적인 걸로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질환이라 이제 내과적인 약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강아지도 그랬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고. 실제로 심장병도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네네. 들어가는 게 제일 네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아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쿠키, 남자이고요. 네. 심장병과 쓸개골 탈구, 네네. 콩팥증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핑구 누나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는 남자아이인데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도 분가 이후에 길게 보여요. 네네네. 되게 많죠. 저희 강아지도 그래요. 네네. 그거는 중성화 수술하고 분가분가 행동하고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호르몬이 부신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분가분가 행동은 성적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약간 행동학적 문제에도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학습된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S스위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유선 종양이 아주 작게 한 4년 정도 커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달 전부터 커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무서울 정도로 커졌었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이게 작을 때 수술을 했어야 더 안전하고 수술 성공률도 높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이게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작을 때 수술해야지 안전하고 수술에 대한 이유도 훨씬 좋고 네. 악성화로 진행되는 어떤 과정도 블로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4년 정도 커지지 않다가 2달 전부터 갑자기 커졌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미 생겨 있는 유선 종양이 악성일 확률이 가장 높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생겨서 더 커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가셔가지고 종양에 대한 세포 검사를 해보시고 전이 평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좀 검사를 정확하게 빨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딸기팔공님, 여자는 월경, 갱년기, 불임이 있는데 강아지도 똑같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사람의 월경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강아지도 생리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있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네들도 갱년기에 대한 아직 그런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아직 정립된 건 없어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폐경이 없고 평생 생리를 하고 보통 6개월에서 대형견은 1년에 한 번 정도 사람의 월경과 비슷한 생리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불임이라고 하죠. 아기를 잘 못 갖는 강아지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실제로 교배를 날짜 맞춰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궁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궁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수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네. 어쨌든 뭐 난임, 불임 이런 네, 것도 맞아요. 강아지들도 겪고 있는 증세 중에 하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네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놨다가 마지막에 또 한꺼번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내용 좀 간단하게 서머리해 주시고 또 네네. 새로운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자 중성화 수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이유나 중성화 수술에 대한 어떤 개념, 여자 생식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강아지의 유선의 개수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10개. 10개. 네, 10개에서 11개, 뭐 9개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네. 대체적으로 10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맞습니다. 네. 어떤 보호자분들 우리 얘기는 9개여서 막 전화 오시는 분들 이상한 거 계시고 아닌가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유선 종양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겨요. 지금 여기 아래 보이는 게 어머. 이제 작은 말티즈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어머. 커 있죠. 땅땅하게. 이거를 네. 네, 되게 이미 여기 염증도 생기고 바닥에 자꾸 닿으니까. 얘도 보면 그 돌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만졌을 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심지어 네, 아파하지 그냥 않는다. 잘 놀고 잘 먹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무슨 빵빵하게 우리 물풍선 같이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두 다 유선 종양. 근데 저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조직 검사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보호자분들 확실히 알 것 같긴 한데 훨씬 더 작은 경우들도 많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실제 네. 이렇게 만졌을 때 오돌도돌한 느낌. 네. 네, 그런 경우로 이제 많이 초기에 오시는 경우는 그런 거죠. 네, 보호자가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 네. 아유,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리고 여자 생식기는 사람의 어떤 생식기 구조랑 많이 차이가 없고요. 양쪽에 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궁 입구하고, 그 다음에 그 소변에 나오는 입구는 같은 계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식기에서 농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가끔 이제 여자 강아지들도 이제 분비물이 자꾸 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두 가지입니다. 생식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쨌든 소변에 나오는 입구기 때문에 방광 쪽 문제나 비뇨기 쪽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초음파 검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감별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생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생리하고 한 번. 생리 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2주에서 3주. 네, 어떤 애들은 무출혈 생리도 있었다. 무출혈 생리는 뭐죠? 그러니까 생리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이 없는 생리.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가 이제 생리 기간인데 네. 출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네네. 적절하게 생리 사이클이 돌고 그다음에 출혈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외음부만 살짝 부었다가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들은 우리 애는 생리 안 합니다. 폐경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보호자분들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떠한 그 뭐 구토라든지 식욕 부진 때문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궁 쪽 질환이 원발 원인인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네네.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생리가 있는 줄 모르고 계셨던 거죠. 네네. 그 다음에는 이런 건 생리 사이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가장 맞아요. 중요한데 공격성,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많이 줄어들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역 표시하는 것도 집에서 대변을 못 가리는 것보다 소변 못 가리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소변 냄새는 많이 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역 표시 문제도 많이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지난번에 에피소드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잠깐 그 호텔 맡겼는데 네. 이제 한 2달 있다가 그 아이는 교배를 안 했거든요. 네. 2달 후에 한 40일 정도 돼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2달 전을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니까 잠깐 호텔이 있었던 네. 애들이 그 사이에 교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승가 행동, 분가분가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떠한 특히 그 중에서 생식기 질환,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 그다음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자궁 축농증이나 유선 종양, 네.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아이들한테 가장 흔한 자궁 질환, 어쨌든 뭐 그 장기에 질병이 생기면은 확률이 높은 것부터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은 난소하고 자궁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난소하고 자궁 질환은 결국에는 초음파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유선 종양은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보호자가 자주 만져봐야 돼요. 예, 자주 만져볼수록 유선 종양의 어떠한 조기 진단율은 확연하게 올라갑니다. 네, 배를 네, 자주 배를 만져서 자주 만져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소 질환은 이제 그 여자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생리 사이클이 일정치 않다든지 생식기에서 어떠한 분비물이 자꾸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난소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조기적인 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난소에 문제가 생기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대부분 중성화예요. 네, 왜냐면은 난소 사람처럼 아기를 낳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난소를 가져가는 개념보다는 우리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게 2차적인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하는 게 네네. 정말 건강을 위해서. 네네. 네. 요거는 다 난소에 이제 어떠한 혹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고, 이거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거. 이 아이는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가 네. 수술했을 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적인 중성화 수술은 아니죠. 이렇게 네. 없어야 되는 난소의 물혹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네네, 있나 되게 봐요. 많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네. 그 중성화 수술을 할 때 보통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배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5세 이상 정도 되면 대부분 배초음파를 한번 스캔을 하고 네. 배에 문제가 있는지 보고 들어가는데, 뭐 2살, 3살 아니면은 뭐 나이가 많아도 보호자가 원치 않으면은 혈액 검사만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혈액 검사상에서 안 보이는 이렇게 물혹 같은 게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다가 이런 물혹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좀 떼주시는 네, 거예요? 다 떼는 거예요. 어쨌든 난소에 붙어 있는 걸 다 떼야 되는 거고, 네. 난소 자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수술하고의 어떠한 앞으로의 과정이 조금 다른 거죠. 건강한 거를 제거하는 거랑 네. 질병이 있고 난 걸 제거하고 나서 관리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도 우리 사람처럼 CT 스캔을 한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 모른 어떤 전이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네. 지금 조모 선생님께서 너무 아플 것 같다고. 이게 진짜 다 혹이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생리 기간에 네. 되게 많이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생리 사이클도 일정하지 않고, 네네네. 또 얘들도 복통도 되게 심하고. 네, 그래서 저렇게 난소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어쨌든 강아지도 통증을 대부분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제이킴님이 지금 들어왔는데 원장님 병원 네네. 오시는 분인가 오시는 봐요. 분이야.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다녀가셨다고 반갑다고 네네. 인사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난소 종양에 대한 수술 어떤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사진을 딱 보여주면 보호자분들도 네. 뭐 아세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뿌옇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상해요. 배에는 뭔가 장 분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이 좀 섞여서 보여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한 가지 뿌옇게 뭔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초음파를 봤을 때 이 안에 뭔가 혈관도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이 뭔가 쥐파먹은 것처럼 배 안에 덩어리가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말티즈거든요. 어머. 배가 이렇게 빵빵해져 있죠. 네네. 이거 보시면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여기 유선 종양이에요. 유선 종양이 여기 보시면은. 네네. 예. 근데 이제 배를 열려 봤을 때 이게 난소의 종양입니다. 이게 제 손이거든요. 이거 너무 큰데요. 제 손만큼 난소가 이렇게 네네네. 커진 거죠. 말티스는 3kg짜리.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정말 배 터지기 직전에 오신 거죠. 이거는 진짜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긴급 그죠. 상황인 거죠? 네, 수술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정도 배 안에 뭔가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은 되게 컨디션이 떨어지겠죠.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구토하고 식욕부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있다든지, 우리 애기가 어쨌든 중성화를 안 했다고
하시고 중성화 안 한 아이를 키우신다면은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네. 어떠한 구토 설사를 네. 보시면은 요거는 수술하고 나서 네. 이 주변에 주변 장기하고 다 유착이, 여기 이제 비장인데 아이고. 비장하고 유착이 너무 많이 붙어서 비장도 같이 떼냈어요. 아, 네, 왜냐면은 네네. 난소 종양하고 비장하고 이미 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네. 비장을 절제를 해야지 난소가 딸려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만큼 크죠? 제 손만한. 진짜 너무 크네요. 너무 크죠. 와, 이게 그 3kg짜리 몸 네.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저도 믿기지 않을 이렇게 만큼. 큰 애는 많이 경험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네. 수술을 다 하고 이렇게 나온, 이제 배에서 나온 거고 네. 520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럼 몸무게도 늘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배만 볼록 나온 거죠. 몸무게는 아이고. 이제 몸매는 말라가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네. 홀쭉해진. 쏙 네,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죠. 네네네. 네, 쏙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난소 질환이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질환은 자궁 질환이에요. 자궁 질환은 응급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자궁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보호자든 강아지든 어떤 변화가 없거든요.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응급이에요. 아, 네, 이미 그때는. 네, 그때는 응급이에요. 왜냐면은 자궁 질환이 생기는 거의 대부분은 자궁에 농이나 자궁에 물이 많거든요. 네네. 대부분 어떠한 세균 감염이라든지 어떠한 몸에서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컨디션 저하가 급격하게 와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응급인 경우가 꽤 많고 수술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궁 쪽은 중성화 안 한 아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나는 보호자분들도 그래요. 나는 아이의 어떠한 기본적인 장기를 보존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남자애도 마찬가지고, 나는 진짜 중성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 보호자의 어떤 결정 사항이고, 네. 안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정기적인 체크업만 하시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기적이라고 하는 게 네. 한 몇 개월에 한 번은 가야 될까요?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우리도 뭐 1년마다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네. 정기적이라고 하면은 3세 이상이면은 네. 6개월에 한 번이 맞아요. 3세 이상이면 네, 6개월. 6개월에 한 번. 네. 네네, 6개월에 한 번이면은, 그렇게 놓치지 않아요. 아. 근데 치명적인 질환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아, 사실 저희 강아지도 정말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조금 어린 강아지 키우시는 네네네. 분들 진짜 자주 병원에 가보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1살, 2살, 3살까지는 네네. 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예, 번. 1살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생일 때 해주라 그래요. 네네. 아니면 입양을 하는 시점을 네네. 이제 아예 검진에 어떤 그 선물로 주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거든요. 예, 네네. 예. 그리고 이제 3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6개월에 한 번. 그게 왜 기준이 왜 뭐냐면은 6개월이면 사람을 치면 2년 정도예요. 이게 또 수명이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또 실제적으로 느끼는 네네. 기간이 좀 다를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질문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 받아보고 갈까요, 네네네. 선생님? 딸기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사람은 정신과 질환, 우울증, 화병, ADHD 질환이 강아지에게도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네, 강아지도 이제 사람과 같이 정신과 질환이 되게 많아요. 많은가요? 네, 심지어? 되게 많아요. 네. 실제 정신과 약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강아지가 가장 많이 이제 겪게 되는 정신과 질환은 분리불안증이 1번이죠. 네, 분리불안증이. 이제 그게 이제 만성화됐을 때 다른 합병증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사람 좀 항우울증 약 같은 거를 처방한다든지, 네, 실제로 많이 먹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양제 성분에도 어떤 네. 비슷한 효과를 주는 어떤 안정화된 그런 성분을 같이 먹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아, 네. 그래요. 분리불안도 저는 그런 행동 교정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네.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효과가 훨씬 그렇구나.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천둥 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이제 어떤 날씨의 변화가 심하면은 정말 심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날씨까지도요? 네네. 그래서 장마철에는 병원에 밤에 상담 전화가 끊이질 않아요. 아, 진짜요? 네네.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 이상이 없던 아이들이 네.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실제로 머리 질환이 있다든지 뇌 질환이 뭐 기저 질환이 있는 애들이 발작이나 강직도 훨씬 더 빈도가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날씨가 영향이 있다고 네네. 말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이거 저도 궁금한데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면 분리불안이 조금 도움이 될까요? 라고 조무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한 마리 키우는 것보단 두 마리 키우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겁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좀 타야를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런지 겁이 되게 많고 강아지만 보면 숨어요. 이럴 경우에는 네. 좋아질 오히려 수 있어요. 진짜요? 좋아질 수 저는 있어요. 오히려 지금도 너무 좋아질 수 스트레스 있어요. 받을까봐. 물론 지금 나이가 많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키우시는 분, 네네. 키우시는 아이는 신장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 방법은 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질환이 없고 우리 아이가 그게 너무 심하다고 보면은 20살까지 산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교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정말 많이 보호자도 만족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떤 행동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네네. 좀 애기들도 더 네네.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강아지를 분양을 받고 싶은데 이게 네네. 혹시 잘 분양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네. 그 강아지 분양을 이제 하기 전에 네네. 저희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이. 네. 네네네. 강아지를 이제 분양을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 물론 엄마 아빠를 보고 분양을 하면 더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약간 팁이긴 한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분양샵에서 입양을 한다는 기준 하에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는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분양샵에서 입양을 하기 전에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 아이를 한번 보고 한 2, 3주 있다가 한 번 더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텀을 두고 그 아이가 건강하면은 정말로 2, 3주 동안에도 계속 관리가 잘 됐을 거고 아이가 특별한 질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외관상 깨끗한 아이가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외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이라든지 네. 코, 입, 네. 항문 이런 거거든요. 분비물이 나오는 기관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건강해 보이면은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딱 입양이 돼가지고 얘 건강해 안 건강해 딱 봐달라고 하면은 저도 솔직히 몰라요. 네, 첫날 입양해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작은 아이가 얘가 병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네, 압니까? 한번 그래서 보고. 네네. 그렇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쉽지 않아요. 네. 저희도. 네. 그 다음에 또 S스위트님 질문 주셨는데 네. 유선종양 수술하고도 진통제를 놓고 사람처럼 산소호흡기 같은 거 이거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해야 하는지. 네, 그럼요. 모든 수술에 진통제는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특히 유선종양 수술은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 네네네. 진통제는 필수로 들어가고요. 사람처럼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산소 공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요즘에 병원들은 산소 시스템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이킴님께서 아까 병원에 방문 주신 분이라고 말씀 네네. 주셨는데 10살이래요, 애기가. 근데 응급 상황, 식도에 껌이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네네, 고맙습니다.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내시경을 마취를 해야지만 하는데 위궤양이 나아진 걸 확인을 하고 싶으면 또 마취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네네.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위내시경 되게 흔하게 하잖아요. 네. 포폴 마취를 하죠. 네. 강아지도 프로포폴 마취를 하고 위내시경. 그래요? 같은 약을 똑같은 쓰네요? 과정을 써요. 네. 그래서 프로포폴 마취를 이제 도입할 때만 하고 네. 나머지 이제 호흡 마취를 유지를 하는데 위내시경 평가를 이제 재평가를 하고 위궤양을 평가를 하려면 결국엔 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검진을 위한 내시경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 수술이랑은 좀 네, 다른가 다르죠. 봐요? 예, 식도에 이물이 있거나 위에 이물이 있을 때 하는 네, 어떠한 네. 처치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그냥 검진을 위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대부분 검진 자체를 위해서 하는 애들은 대부분 건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검사 시간이 다 끝나요. 짧네요, 네네네. 생각보다. 네, 금방 깨고.
네. 네, 그래도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얼른 계속해서 네네. 또 설명을 해주실게요. 이렇게 자궁 쪽 질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수치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네.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응급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 따라서 초기에 초음파 사진을 봐서 혈액 수치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초음파의 변화를 대부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조기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초음파.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자궁하고 오른쪽 자궁하고 사이즈가 다르죠. 네. 한쪽이 훨씬 두껍잖아요. 네. 예, 저게 자궁에 농이 찬 사진이에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소에 임상 증상은 대부분 구토하고 식욕부진이에요. 네, 그래서 간헐적 구토를 저는 꼭 이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네. 가끔 공복성 구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노란물 토한다고 얘기하시는 보호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정상이 아니죠. 네, 사람도 아침에 노란물 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위가 비었으니까 토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소화기 증상이 보이면은 자궁 쪽 중성화를 안 한 애들은 1번이 자궁 질환입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검게 보이는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검게 보이는 사진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은 자궁이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자궁에 농이 차고 한 애들은 이렇게 검게 보이게 액상으로 다르게 보이게 보이네요. 됩니다. 네. 네. 다 이제 자궁에 농 찬 거 너무너무 아이고. 크죠. 아니 말이 안 돼요. 네. 네. 거의 우리 진짜 이 조그만 뭐 애들도 사람 것처럼 네, 보일 그죠. 만큼. 네, 다 조그만 소형견들이에요. 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 아이도 말티스였는데 자궁에서 농이 차가지고 내원에서 초음파로 진단한 케이스입니다. 네. 보시면은 사이즈 했을 때 20cm가 넘거든요. 어머머머머머. 길이가. 말티스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몸보다 훨씬 가로 길이가 길었던 케이스예요. 아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실제로 안에 농이 찬 경우를 이렇게 터진 건가요? 예, 이제 터진 거죠. 실제로 터져가지고 터지는 순간 복통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서 터지면 네네.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냥 바로 응급이죠. 예. 왜냐면 아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에 종기만 나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떤 복강 장기에서 농이 가득 찬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유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이 가장 많은데 50% 정도는 악성이니 네. 반드시 손으로 자주 배를 만져보시고 10개의 유선을 똑같은 밀도로 자주 만져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어디에 생길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지실 때도 맨날 만지는 부위에 만지지 마시고 다 똑같은 밀도로 넓게 골고루. 몸을 골고루 만져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케이스인데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얘는 호두알보다 좀 작았어요. 네. 와, 이거는 작네요. 네, 작죠. 그리고 네. 크지 않죠. 실제 얘는 검사해봤을 때 네. 자궁도 확장이 돼 있었고 어. 대부분 유선 종양이 있고 중성화 안 한 애들은 자궁하고 유선 종양은 좀 비례하게 커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조그맣잖아요. 요만한 어머. 거예요. 네네네. 그냥 봤을 때 별로 아파하지도 않고 보호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근데 딱 배를 열어봤을 때 이렇게 자궁에 물이 차 있던 아이였어요. 이렇게 아이고. 난소의 혁도 다발성으로 생겨 있었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기지 않으려면 사람이 백신 하듯이 중성화를 첫 생리 전에 해주는 게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첫 생리 전. 네. 첫 생리 언제 하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네. 주세요, 선생님. 첫 생리는 강아지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생후. 네, 그래서 첫 생리 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접종이 끝나고 한 달 정도 후면은 대략 첫 생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네. 그 시기에 중성화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되게 빨라서 저도 맞아요. 놀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 예정이 없으신 분들은 네네. 좀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네. 장점들이 많고 발정 스트레스가 일단 가장 크고 네. 그 다음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 발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아, 우리 그래요? 애기 우는 소리들 막 들리잖아요. 네. 전형적인 어떤 발정 스트레스예요. 아, 그래요? 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생식기 질환을 정기적으로 체크업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네. 미리미리 챙기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남자애기도 좀 권하시는 중성화 네네네. 수술 시기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랑 똑같아요. 보통 5개월에서 7개월. 5개월에서 7개월. 네, 성숙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중성화를 수술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일찍 하게 되면은 비뇨기 쪽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여자아이가 마찬가지로 백신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요 기간 꼭 놓치지 말고 사실 귀엽다 키우면 금방 크잖아요. 또. 네네, 그죠. 예. 네, 그 기간 놓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질문 몇 개 받아보고 네네네.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KMH님이 유선에 염증이 생겼다고 여기서 더 발전이 되면 종양이 된다고 약을 좀 처방을 받으셨대요. 유선 염증이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것도 재발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서 넣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유선염이거든요.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강아지도 유선의 염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양이 아니고 단순 염증이죠. 네. 왜냐하면 유주비 어떤 분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염증도 잘 생겨요. 통증도 심하고. 네. 또 약을 한 2주 정도 먹으면 좋아지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결국엔 유선염들이 자주 생기는 애들도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난소나 자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자꾸 재발이 된다면은 난소나 자궁 쪽을 초음파를 통해서 체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선염이 좀 딱딱해지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세포 검사를 하셔서 이게 세포가 염증 세포인지 아니면 종양성 세포들이 보이는지를 감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좀 감별이 필요한 상황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티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전무선님께서 원래 말티즈가 좀 생식기 질환이 좀 많이 생기는 종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말티즈가 한 40~50% 되기 하나죠.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말티즈가 우리나라에 특히 어떤 생식기 질환이 빈도가 높은 거지 네네네.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한 확률로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네. 꼭 말티즈라고 해서 그런 네. 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 후 유의점이 있다면요. 네.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꼭 이제 저희가 수술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중성화 수술하면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네.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상실감이랑 이제 물론 이제 호르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행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보호자가 눈에 띄게 느끼는 점은 체중이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식욕도 좀 늘어나고. 네. 그래서 비만이 될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먹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중성화 수술하고 밥을 잘 먹는다고 계속 증량을 해주거나 하면은 체중이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조율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강아지 수술을 앞둔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수술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네네네. 이게 너무 큰 수술인가 아니면 작아서 이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네. 에스수이님이 비슷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유선 종양 수술 이거 좀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인지 아니면은 조금 막 실패할 확률이 있는 그런 수술인지. 유선 종양 수술은 간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간단한 수술은 네네. 아니다. 왜 네네네. 그러냐면은 네. 유선 종양 수술 대부분은 유선을 전적추를 합니다. 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크네요. 네, 테크닉적으로 많이 어려운 수술은 아니더라도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위도 크고 통증도 하다 보니까. 많이 네네. 따라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으로 자궁질환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선종양 수술은 어떤 그 위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수술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내과 검사가 좀 꼼꼼히 해야 되는 건 중요한 부분이고 유선종양 수술하기 전에 주치 선생님이 아마 전이평가를 가장 먼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부분만 룰아웃이 된다면은 아무 네.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까 랭커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네. 10대에 해당하냐고, 5개월이면 10대인가요? 5개월. 뭔가 느낌은 그렇긴 한데, 이게 맞을까요? 이제 우리 10대라고 하면은 뭐 10살부터 네네. 20살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5개월이면은 아직은 쉽게 얘기해서 중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중학생 네네네.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시간이 벌써 후다다닥 네, 또 지나가. 금방 가네요. 너무 진짜 출산 이야기만 하다가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제이킴 님도 지금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어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네. 얼른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아기가 좀 다른 어떤 병원에서 이제 조금 있었던 일을 말씀을 네네네네. 해주시는 건가 봐요. 아이고, 네네. 그래도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최대한 네, 좋게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네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진짜 이거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이야기, 저도 너무너무 유익하게 공부가 잘 되었던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원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